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 그리고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 흔히 말하는 몰카 이런 거라고 하죠. 불법 촬영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입건되거나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볼 때 말씀하십니다. 저 억울합니다. 찍은 적이 없는데 생사람 잡혔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난 억울하니까 당연히 아무 처벌 안 받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는 보는 건데 그냥 조사 알아서 갔다 오면은 처벌 안 받고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나의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을까요? 라고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무혐의인 게 아니에요. 아무 맥락 없이 입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의심받을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억울하다면은 어떻게 내 억울함을 입증할지, 그리고 알고 보니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지만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빨리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잡아드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 안 찍었는데 찍었다고 왜 그러냐, 그리고 찍었어도 실수로 찍힌 거다, 버튼이 잘못 눌린 거다, 아니면 오해다, 내가 찍었는데 상대방의 그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찍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만 말을 하면은 방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자세한 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나의 고의라는 게 정말 노리고 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도 미필적 고의인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거라고 충분히 느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불법 촬영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거는 대체 무슨 죄로 뭘 처벌하는 거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성폭력 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 줄여서 보통 부르는 거예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을 찍은 거, 인터넷에 칠 때 카철죄라고 많이 줄여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 그냥 우리 지나가는데 찍은 거 말고 이런 성적인 그런 게 결합된 경우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7년의 징역 이런 식으로 엄하게 처벌하는데요. 남이 찍은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이라는데 보통 법에서 그냥 반포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포 있고 그 외에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포 등을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처벌이 되고요.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그리고 정보통신망, 인터넷이겠죠? 돈 벌려고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면 더 세게 처벌합니다.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그냥 되게 친한 지인한테, 한 명한테 그냥 이거를 줬어요. 그것보다 인터넷에다가 그것도 돈 벌려고 올렸다 라고 하면은 이 불법 촬영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무분별하게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의 어떤 인격적인 그 손실 그리고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세게 처벌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죄들 있잖아요. 카철죄든 아니면은 반포 등을 한 죄든. 기본적으로 성폭력, 성범죄입니다. 우리가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나 이런 거랑 동일선상에서 보는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인생에 여러 가지 징역이나 그런 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보완 처분도 내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합의 당연히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를 한다고 해서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나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은 아무리 경찰과 검사가 이 사람 벌 주고 싶어도 못 주거든요. 그런 죄들은 명예훼손 같은 죄들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죄들은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해도 처벌이 되는 건데, 그럼 합의할 필요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합의해야죠. 만약에 정말 내가 잘못을 해서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또 미수도 처벌됩니다. 미술도 처벌된다. 무슨 말이냐,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경우도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미수고 뭐가 기수냐라고 당연히 의문이 드실 건데요. 임시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미수일까요? 기수일까요? 이거 핸드폰에 완전히 저장돼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아닌데, 이거요? 기수입니다. 이거 찍은 거예요. 단지 일시적으로 있다가 지워지는 것 뿐이지 핸드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미수는 뭐냐? 찍으려고 했는데 버튼 자체를 못 눌러가지고 이런 것도 안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나는 억울한데 알고 보니 죄를 저질렀어요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카메라 찰칵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자라고 하는 겁니까? 찍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다 실수를 한 거 말고. 근데 그 실수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남들이 보기에는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다, 뭐 램조차 못했다, 어쨌든 그래도 찍으려 했었다 라고 하면은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봤으니까 그때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봐야 되겠죠. 제가 검은색으로 쓴 것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파란색은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쓱 보시면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즉흥적 추정 진술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그런 말 있어요. 아마 실수로 찍힌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본인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도 좀 가물하다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실수가 아닌데 이렇게 좀 둘러대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가 오히려 큰일 납니다. 괘씸하다고 보여서 더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피해자와의 합의도 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로 실수로 찍은 거다, 진짜 너무 억울하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일관되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잘못 눌렸고 카메라 핸드폰이 켜진 줄 몰랐는데 켜졌습니다 라고 언제 툭 붙잡고 그냥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앱이라든가 사진함이나 핸드폰 로고 같은 거 막 함부로 지우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거랑 좀 연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어차피 삭제해봤자 포렌식으로 다 보고는 됩니다. 쓸데없는 짓 하다가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거, 어찌저찌 내가 연락을 알아가지고 직접 연락해서 미안합니다, 어쩌고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너무 유감입니다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그럼 2차 가해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하실 게 아니라 변호사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셔야 돼요. 난 장난이었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런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장난이든 아니든 내가 의도로 갖고 찍은 게 맞네요. 내가 스스로 갑자기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찍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 기분만 나쁘잖아요. 내 고의를 인정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위치 이런 거 이미 조작하지 마라. 이거는 핸드폰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게 내가 진술을 할 때 경찰서에서 불려가서 내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데 그냥 대충 말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시간 자체를 아예 엉뚱하게 말하거나 딴 데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전후로 또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실 알고 보니 이제 그날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안 들키려고 막 잘못 말했다가 다 들킵니다. CCTV도 있고 포렌식 하면은 되고, 그리고 통신 정보 조회하면은 다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해봤자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내 마음대로 변호사의 조언 없이, 조력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나름의 변명 막 던졌다가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 혐의가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억울해요. 그래도 일단 무조건 변호사랑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어떻게 말하면 될지, 아니면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맞으면 빨리 인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혐의를 받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의 핵심 전략은 뭐냐? 만약에 혐의가 확실하다면은 그거는 빨리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죄의 특수성은 고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맥락이 전혀 없는 거면은 그러면 애초에 입건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완전 생사람 잡는 거면은. 근데 무언가 이 사람이 행동한 게 있는데 그게 고의로 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변호사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포렌식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을 하는 게 이거를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상황 맥락을 증명을 할 건데, 관련해서 이 도움이 되는 타임라인을 대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사진이 몇 날 몇 시에 찍혔고 그 전에 이 핸드폰은 이 앱을 언제 켰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중에 변호인 의견서 쓸 때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겁니다. 자, 상황과 맥락을 증명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CCTV 그리고 그 외에 교통카드, 통신 내역,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에 내가 어떤 상황이었다, 어떤 맥락이었다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뭐 어느 각도에서 이 카메라가, 핸드폰이 왜 이런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뭐 높이,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위에 있었는지 아래에 있었는지, 뭐 옆에 있었는지, 어떤 각도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거의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변호 의견서로 가는 겁니다. 변호 의견서는 뭔가요? 내가 고용한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얘기를 잘 정리해서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진술의 신빙성이 구조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저 억울하다니까요, 뭐 소리 지른다고 뭐 경찰분이 막, 그렇군요, 너무 억울하시군요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신이 고의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행동을 안 했다, 아니면 당신이 고의를 안 가졌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내가 억울하다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중요한 거는 진술의 일관성, 중요합니다. 상대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검사나 판사나.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꿔요.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찍혔습니다 했다가 여기 두고 있었습니다. 뭐 아니요, 저는 이렇게 품 안에 갖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있지도 않는데 왜 꺼냈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겠죠, 도저히.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실제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다 정리를 하고 계속 숙지를 하고 있어야 조사를 또 받고, 다른 상황에서도 갑자기 경찰에 전화 오든 이럴 때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을 믿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의도, 고의를 부인을 하는데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제 막연히 말한다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감정을 막 섞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혹은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뭐 반성문 같은 거 따로 쓸 수도 있고, 뭐 탄원서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에 기반해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런 부분에서 내 혐의가 받는 게 부당하다라는 부분들을 변호사의 도움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써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지금 뭐 조사 받는 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뭐 이게 또 별도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중이용시설, 흔히 말하는 목욕탕 같은 데서 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맥락을 봐야 다른 죄들과 엮이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혐의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사례를 보시죠.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뭐 크게 한 3개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냥 단순합니다. 지하철, 뭐 가장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상황이죠. 여기서 그 카메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런 걸 찍었다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애초에 카메라 앱이 실행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미수의 문제도 있다고. 근데 애초에 뭐 그런 식의 촬영을 할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적절히 소명이 돼서 아예 무혐의가 나온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진짜 좀 어이가 없는 케이스인데,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계단 들어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굴러 떨어지다가 뭐 이제 뭐 자동으로 뭐 눌러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던 사람이 뭐 오해를 한 거예요.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다. 근데 이제 뭐 핸드폰도 포렌식을 해보고 그게 뭐 이제 의도적으로 눌렀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떨어진 그 기록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결정적인 건 CCTV였죠.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 뭐 잠깐 뭐 떨어뜨리고 죽고 막 그런 거다라는 게 다 밝혀져서 무혐의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버스 옆자리에서 좀 또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애초에 카메라가 작동을 안 했고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말한 여러 가지 진술들, 손의 위치가 어쨌고 각도가 어쨌고 했는데, 또 이제 버스 CCTV나 아니면은 뭐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이랑 전부 다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카메라로 뭐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엉뚱하게 기억을 한 건지 뭐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다 무혐의를 받은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잡으면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당연히 인정을 빨리 하고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불법 촬영물 사건의 핵심은 의도, 고의인 거고, 이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이런 다양하게 보신 것처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된다. 불법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전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혐의를 받았을 때 난 억울하니까 그냥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뭐 그냥 대충 조사 알아서 받고 나오면은 크게 처벌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엄연히 이것도 지금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큰 불이익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혐의를 받자마자 바로 변호사랑 상담을 받고 전략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오늘 불법 촬영 혐의에서 벗어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저는 법무법인심의 심준섭 대표 변호사, 유튜브로는 변호사 심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주시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